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지금 세션 힙 아르트로스코픽 서저리에 대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저는 보건병원의 이동철입니다. 저와 같이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평촌 서울남아병원의 윤필환 선생님이십니다. 모든 연자는 디스커션을 위해서 1분 정도 좀 짧게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Laboral Pathology and Management에 대해서 조선의대 조성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간단히 레이브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브럼은 이 아스터블럼 밖에 위치해 있는 구조물인데요. 이 형태학적으로는 어깨 글레이노이드 레이브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능은 글레이노이드 레이브럼보다는 오히려 메니스커스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레이브럼 테어인데요. 네, 레이브럼 테어의 형태인데요. 네, 이게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을 보면은 이제 카틸리지 손상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너브 파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손상이 있으면은 환자들이 많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인텍트한 레이브럼인 경우와 이 톤 레이브럼인 경우에 보면은 힙 스테빌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브럼이 손상이 되면 통증도 생기고 이렇게 스테빌리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나중에 OA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레이브럼이 라브렉토미를 시행했던 환자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 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라브렉토미를 하고 나버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서브룩세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브럼이 손상이 되면은 이게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이크로 인스타빌리티를 유발해서 아스라이티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브럼의 치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브럼을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셋업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지션은 슈파인 상태, 아마 대부분 현재 술기들은 슈파인 상태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레터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 트랙션 시스템이 레터럴이어서 이제 레터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고 우리 어깨 수술할 때 비치체로 할지 레터럴로 할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은 수술할 때 이제 관절이 확보가 돼야 관절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트랙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디스탈로 당겨지는 게 아니고요. 이 바깥쪽 디스탈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가 바로 이 페리니얼 스페이스 페리니얼 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구인할 쪽에 위치해야지 그런 형태를 이룰 수가 있고요. 이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인할 쪽의 포스트를 에이비더션 상태에서 인구인할 쪽의 포스트를 위치시키고 어덕션을 하면은 비교적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스트랙션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포탈인데요. 이 포탈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탈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이 엔테로 레터럴 포탈은 흔히 저희가 뷰잉 포탈로 사용하고 있고요. 엔테리얼 또는 이제 미드 엔테리얼 포탈은 워킹 포탈로 사용합니다. 다른 스코프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술기들은 70도 스코프를 이용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포탈은 왜 여기에 있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머슬을 좀 뚫지 않으려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엔테로 레터럴 포탈을 만드는 과정은요, 디스트랙션을 하고 이 카틸리지 또는 이제 위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레이브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니들을 먼저 꽂아 놓고요. 이어서 이제 점점 이걸 확대시켜서 이 스코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 포탈로 사용하는 엔테리어 포탈과 미드 엔테리어 포탈은 엔테리어 레터럴 포탈에서 보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뚫는 그런 형식이 되겠는데요. 이 형태를 보면은 어깨의 로테이터 인터벌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포탈을 만들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캡슐로톰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다른 관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엔테로 레터럴 포탈에서 70도 스코프로 이제 보는 형태입니다. 캡슐로토미를 이제 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깊숙이 있는 조인트고 또 캡슐이 이 부분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캡슐로토미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이 인스트루먼트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캡슐로토미를 시행을 대부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3스톱 스코프로 밖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이 캡슐로토미는 이게 포털 두 개를 연결하는 인터 포털 캡슐로토미 또는 이 바깥쪽까지 좀 연장시키는 T 캡슐로토미 두 가지 형태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브럼 패솔로지를 확인하는데요. 이 레이브럼 패솔로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지만 대부분 레디얼 플랩 또는 이제 페리페럴 롱기튜널 플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이 됐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카트리지 인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브럼 테어가 확인이 되면은 리페어를 하는데요. 이 리페어는 우리 어깨 방카르 리페어와 굉장히 유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술기들도 여기서 많이 따왔습니다. 네, 먼저 캡슐을 좀 엘리베이션 시켜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서 부분 아마 다음에도 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핀서 리전이 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다듬어서 이 리페어 앵커를 삽입할 수 있도록 그런 보니 베드를 좀 만들어 줍니다. 이쪽이 네이브럼이고 이쪽이 이제 핀서 리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 베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를 삽입시켜야 되는데요. 네, 앵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뷰잉 포탈이고 이게 워킹 포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아스터블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앵커를 박아야 되는데요. 이 포탈을 이용해서 앵커를 박게 되면은 좀 관절대로 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하고요. 좀 디스탈 쪽에서 넣게 되면은 좀 비교적 안전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디스탈 쪽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미드 엔테리어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쪽에서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엔테리어 포탈을 이용해서 앵커를 많이 삽입했을 때는 이게 테어가 있어가지고 앵커를 이쪽에 삽입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좀 카트리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엔테리어 포탈을 사용해야 된다면은 좀 이렇게 휘어 있는 앵커라든지 로우 프로파일 앵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페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루프 리페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레이브럼을 통째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리페어하는 방식인데요. 어깨에서 어떻게 보면 바카르 리페어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바퀴 뺑 둘러싸는 거고 이렇게 리페어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펌하게 픽세이션은 되는데 이 단점은 이 레이브럼의 형태가 좀 변화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수술을 할 때 레이브럼과 피모럴 헤드를 컨택 시키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페어를 하게 되면은 이 컨택 서페이스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플루이드 실링 이펙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방식은 이렇게 레이브럼을 뚫어가지고 리페어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메니스커스를 리페어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싱 해가지고 이제 리페어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슈처 릴레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페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페어를 하게 되면은 이 스트럭처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프리저빙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레이브럼이 너무 얇다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리페어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 수술할 때 이 인스트루먼트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 쪽에 사용하는 인스트루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깨 쪽에 사용하는 버드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 레이브럼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힙의 뒤로 사용하는 이런 인스트루먼트를 좀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유용한 인스트루먼트는 이게 나노패서라 그래가지고 안쪽에서 이제 이 패싱 시스템이 나와서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아마 이 리페어를 하신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드밴스된 테크닉인데요. 이 레이브럴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있어서 레이브럼은 어떻게든 프리저베이션 해야 되는 그런 스트럭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레이브럼이 리페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브럼이 거의 없다든지 앞에 수술에서 레이브럼이 다 절제돼 버렸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 레이브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레이브럼 리컨스트럭션을 시키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노멀 아나토미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페인풀 티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통증도 경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그라프트는 뭐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그라프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텐서 파샤 라타를 사용하는데요. 텐서 파샤를 열어서 이 정도의 텐서 파샤 라타를 떼어내고 이걸 이제 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 ACL에서 쓰는 ACL 하실 때 만드는 그런 도구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이제 안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ACL 할 때하고 좀 굉장히 유사한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제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죄송합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앵커를 박아가지고 하나씩 리페어를 하면 됩니다.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37세 여자 환자고 타병원에서 18개월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레이브럼이 완전히 소실된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환자들이 예전에는 꽤 있었는데요. 특이하게 이 OA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해보면 증상이 일시적으로나마 좋아지는 걸 봐서는 분명히 인트라아티큘러 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환자이겠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레터럴 쪽에서 수술을 하는데요. 이 레터럴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이제 수술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니셜 포탈을 만드는 거고요. 이게 레이브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트랙션이 잘 됩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이 레이브럼이 있던 자리가 다 레이브레토미를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요. 이 바깥쪽으로 해서 이 카틸리지들이 좀 이렇게 마모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됐으니까 힙이 좀 서브룩테이션이 자꾸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앞선 수술에서 레이브럼을 다 뜯어낸 상태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피모랄 헤드, 이쪽이 아스터블럼입니다. 왼쪽이 피모랄 헤드고 오른쪽이 아스터블럼입니다. 자, 이제 캡슐이라든지 남아있는 렘넌트를 어떻게 좀 살려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요. 네, 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좀 이렇게 실을 좀 넣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리트랙션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 베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제가 시간을 좀 넘어간 것 같아서 이 프로세스를 하는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본인 프로페셔널 한 다음에는 이렇게 길이를 재가지고 얼마나 이 레이브럼이 부족한지 이렇게 길이를 재는데 특별한 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좀 하기가 할 때 좀 테크니컬 디멘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쪽에서부터 이제 앵커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앵커를 이제 들어갈 위치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계속 구멍을 만들고요. 드릴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 놓은 레이브럼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제 앞쪽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레이브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레이브럼 리페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이티브 레이브럼이 있다면은 이 알로그래프트와 같이 저는 이제 오토그래프트지만 같이 또 꿰매줘 가지고 이 레이브럼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 레이브럼 리컨 후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레이브럼과 이제 피모 헤드가 완전히 컨택트가 돼서 이 안쪽에 이제 플루이드 실링 이펙트를 다시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떻게든 이제 레이브럼을 프리저베이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셋업, 앵커 포지션 그리고 이제 라이트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연자분들은 좀 시간 내에 강의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재는 페모랄 아스타블라 임피니먼트 캠 앤드 핀스 타입에 대해서 서울의대 이선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캠 타입과 핀서 타입 중에 그래도 빈도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캠 타입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캠 타입의 어떤 범프의 정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인 수술적 술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 타입 FAI에서는 그림처럼 피머와 렉 사이 정전 쪽에 튀어나온 범프에 의해서
ROMC의 레이블림과 아스타블룸과 범프 사이에 레이블림이 끼게 되면서 이쪽에 태화가 발생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포탈을 뚫고 주로 센트럴 컴파트부터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센트럴 컴파트먼트에서 동반되어 있는 레이브럴 태화에 대해서 레이브럴 리페어를 해준 다음에 시야를 페리펠랄로 옮겨서 그 레이브럴 태화를 유발하는 페모럴 플라스틱 범프에 대해서 페모럴 플라스티를 해주고 필요한 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캡슐라 리페어를 하는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레이브럴 리페어에 대해서는 앞 세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로 페모럴 플라스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3D CT 촬영을 통해서 내가 잘라야 할 범프가 어느 위치에 어디까지 위치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표시하자면 이런 위치가 되겠는데요. 수술 중에서 내가 미리 수술 전에 CT를 내가 작업을 할 공간이 넓어지고 포탈을 위치시키기가 쉽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면 깎아야 할 범프가 오히려 인트라티클라 사이드로 숨어 들어가서 깎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플렉션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탈을 넣어야 됩니다. 앞 세션에도 나왔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포탈은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중에 페리페럴 컴파트먼트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안테리어 포탈 과 안테로 라테랄 포탈 그리고 프록시말 모시다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수페리어 안테리어
다음으로는 뼈를 깎아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제일 먼저는 프록시말 쪽 뼈를 저를 먼저 깎는데요. 이때 뷰잉 포탈을 안테로 라테랄 포탈로 사용하고 워킹 포탈을 프록시말 안테로 라테랄 포탈을 사용해서 이쪽 프록시말 쪽에 있는 범프를 먼저 깎아줍니다. 이 영상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뷰잉 포탈이 안테로 라테랄 포탈인데요. 수술을 시행하면서 뷰잉 포탈을 바꿔서 프록시말 안테로 라테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측면에서 내가 깐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깊이로 리섹션을 했는지를 뷰잉 포탈을 바꿔서 보면은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프록시말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고요. 프록시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포탈의 위치를 바꿔서 디지털 쪽 범펙토미를 진행하게 됩니다. 디지털 쪽은 뷰잉 포탈을 프록시말 안테리어 포탈로 하고 워킹 포탈을 안테리어 들어갔고요. 여기 보이는 요거는 인폴로로 쓰고 있는 안테리어 포탈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롭게 안테로 라테랄로 스위칭 스틱을 쪽에서 이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디지털 쪽 범펙토미한 곳의 깊이는 반대로 또 뷰잉 포탈을 다시 안테로 라테랄로 가끔 확인할 수 있어서 양 모습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끝까지 잘 페모로플라스티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프리오피, 포스오피 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모로플라스티가 FA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서는 아무래도 좀 캠보다는 빈도 더 찢어지게 되는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좌측 그림에서와 같이 크로스오버 사인이 보이는 경우에 만약에 심텀이 있고 불이 쓴다면 핀서 타입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식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마찬가지로 포탈을 튀어나온 뼈를 갈아주는 아스볼로 플라스티를 시행을 하고 다시 그쪽에다가 레이블을 붙여주는 레이블 리픽세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센트럴 파트 컴파트먼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탈 중에서 안테리어 포탈, 안테로 라테랄, 포스 라테랄 포탈을 주로 사용하고요. 주로 그 수페리어 쪽에 뼈를 까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드 안테리어 포탈을 새로 뚫어서 앵커를 받거나 이런 아스터블러 플라스티를 하는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레이블룸 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을 때 이쪽을 데브리망을 해준 다음에 아스터블러 플라스티를 시행을 해주고요. 이 시행해준 쪽을 따라서 레이블룸 들어 올려서 다시 리픽세이션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그림과 같이 튀어나온 뼈 때문에 처져 있던 레이블룸이 잘 회복이 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스 아스타블룸에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건들건들거리는 오스 아스타블라이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레이블 테이크다운을 한 후에 오스 아스타블룸을 제거를 하고 해당 위치에 다시 레이블룸을 리픽세이션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비슷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케인타입 FAI는 포탈을 뚫고 캡슐로토미를 한 다음에 페노플라스티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핀서 같은 경우는 포탈을 뚫은 다음에 먼저 레이블룸을 테이크다운하고 그 뒤에 아스타블로플라스티를 진행한 뒤에 리픽세이션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련된 동영상과 그림들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지금 좌장 맡고 계신 임필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재는 Treatment of Benign Intra-Articular Tumor에 대해서 충남의대 황정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장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의대에서 고관절 파트 맡고 있는 황정모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 자체가 수술 테크닉이라서 테크닉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힙에서 생길 수 있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드물지만 benign intra-articular tumor에 대해서 어떻게 스코프를 이용해서 수술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라운드 힙에서 생길 수 있는 튜머, 또 비나인 튜머 또는 튜머-라이크 리전은 사이노비알 오리진 같은 경우 이 케이스가 어찌 보면 가장 흔하지 않나 싶고요. 사이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나 PVNS 이 환자들이 아마 저희가 가장 스코프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 튜머-라이크 리전으로는 뭐 FD나 SBC, ABC 이런 종류들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본 튜머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티슈로는 뭐 라이포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혹 만날 수 있고, 스코프를 좀 핸들링을 잘 한다 싶으시면 스코프를 이용해서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소프트 티슈의 인재를 최적화시키면서 좀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코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포탈을 잘 만드는 게, 왜냐하면 포탈을 잘 만들어야지 어프로치 하려고 하는 부위로 접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힙에서 사용하는 포탈들이 이렇게 있고,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안테로라테랄, 포스테로라테랄, 미드 안테리어 포탈, 안테리어 포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수술하실 때 추가적인 어디셔널하게 포탈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런 부위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이노비알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사이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는 비나인 조인트 디스오더로서 카트리지 노드를 만드는 그런 디지즈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노들 자체가 칼시피케이션 되면서 디태치되고 이게 조인트 내 루즈 바디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인트 페인들이 진행하는 그런 디지즈로 알고 있습니다. 예후는 상당히 뭐 사이노벡터리 잘 해주면 예후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재발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인컴플리트하게 사이노벡터미를 시행했을 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하실 때 최대한 잘 찾아서 최대한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레그란트 트랜스포메이션은 거의 적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드물게 있다라고 해서 잘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도 사이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를 스코프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더니 이제 소프티슈 인저리들이 적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리헵도 빨라서 환자들의 예후가 좀 더 좋았다는 보고들을 했었고요. 케이스 보시면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1세 남자분이셨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10년 전부터 우측 고관절 외측부터 허벅지까지 아프다고 하셨고, 특히 양반다리가 잘 안 되면서 축구할 때 고관절이 많이 아프다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심플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힙 주위로 해서 무슨 칼시파이드 리전들이 좀 보이는 것들, 좀 오래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프로그래프 뷰 상에서도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위쪽으로 칼시파이드 리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T 이밸루에이션을 했고요. CT 상에서도 보시면 포사 쪽으로, 특히 포사 쪽에 많이 생겨 있습니다. 포사 쪽으로 보이고 파우치 쪽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여러 개 작은 스몰 프래그먼트 형식의 루즈바디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MR 상에서도 보시면 캡슐 자체 플루이드가 많이 고여 있으면서 병변들이 확인되는 것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수술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포탈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요. 보시면 처음
뷰잉 포탈을 만들어서 보시면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니나 숄더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벽면들이 있는 경우 시야가 안 좋은데 이런 경우에 자 시스에서 스코프를 자꾸 뺐다 넣었다 하면서 워시아웃 시키면서 좀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 그 아세블라 포사 쪽에 루즈 바디들이 헤마토마에 가려지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이게 디펜던트 포션이다 보니까 포사 쪽에 특히 루즈 바디들이 많이 보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포스테로 라테럴 포타를 잘 만들어서 이쪽 아세블라 포사에 있는 이런 루즈 바디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빼느냐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또 이 포스테로 라테럴 포타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하프 시스 등을 이용해서 잘 유지시키면서 저희가 셀라인 이리게이션 플루이드들이 당연히 디펜던트 포션에 의해서 포스테로 라테럴 쪽으로 많이 워시아웃되면서 아웃플로우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프 시스를 위치시키고 나면 저희가 빼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리게이션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술할 때 사용하지 않더라도 포스테로 라테럴 포탈에는 이렇게 하프 시스를 위치시키면 좀 더 저희가 이런 루즈 바디들을 제거할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프티 힙이라든가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이리게이션한테 좀 도움이 돼서 포스테로 라테럴 포탈을 잘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여러 수술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보면 상당히 많은 루즈 바디들이 보이고 포스테로 라테럴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프 시스 통해 나오고 있는데 루즈 바디들이 좀 큰 경우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마나가 나이프 등을 통해서 좀 더 캡슐을 와이드닝 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루즈 바디들이 디펜던트 포션으로 내추럴하게 드레인 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세블라 포소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리를 디스트랙션 한 다음에 이쪽을 제거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트리지 쪽, 컨트롤 아브를 정션 쪽도 좋지 않은 수술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아세블라 포사 쪽으로 충분히 제거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 한번 프로시저를 진행하고 나면 다시 오면 또 쌓여 있습니다. 계속 셀라인 이리게이션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계속 그 부분이 보여있기 때문에 다시 또 확인하고 제거하고 확인하고 제거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캡슐 쪽에 상당히 많은 루즈바들이 보여 있고 이쪽도 필요하면 안테리어 그로인 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루즈바디들이 좀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많이 편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상생활은 괜찮지만 좀 과한 활동들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활동들을 시행하게 되면 오른쪽 고관절이 좀 아프다. 다행히 근데 2년 지나고 환자 웨이 프로그레션 없이 특별한 더 많은 루즈바디들이 더 만들어지는 건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노비알 디지즈의 키 포인트는 이렇게 사이노비알 콘드로아시스 같은 경우는 사이노벡터도 잘해주고 루즈바디 유지시키면서 아웃플로우를 통해서 루즈바디들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스테오이드 오스테오마인데요. 뭐 비나인 튜머고 주로 젊은 성인한테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이즈는 1.5cm보다 작은 걸로 되어 있고 주로 로케이션은 피머나 티비아 같은 롱본의 코티칼에 많이 생기고 특징적으로 나이트 페인. 그렇지만 이건 NSAID에 잘 반응하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NSAID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OO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수술적으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수술하는 방법은 뭐 CT 가이다에 RF를 이용해서 오벌레이션 하거나 뭐 스코프 또는 오픈을 이용해서 나이두스와 주위의 스크레로틱 본드를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17세 남자분이었고요. 1년 전부터 뭐 특별한 원인 없이 계속 오른쪽 무릎부터 사타구니 까지 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쉴 때 활동할 때 똑같이 변화도 일리오소아스 텐던의 인서션 부위에 텐디노패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가시파일 머티리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일단 소노 가이다의 일리오소아스 머슬 인젝션을 시행해 줬습니다. 환자분 주사 맞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 지나고는 특별히 호전 없이 계속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CT를 촬영했었고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서 일단 시암상에서 정 AP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수술하실 때 보면 스콥상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고 워킹 포탈 처음에 나이두스 찾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이두스 찾게 되면 그 다음 저는 나이두스를 잘 컴플리트하게 제거해주고 주위에 있는 스크레로틱까지 충분히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RF 이용해서 한 번 더 어벌레이션 해주시면 재발하는데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저희가 나이두스를 확인하고 제거를 하긴 하지만 스콥만큼의 시야가 나오지 않고 병변의 크기를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브런트하게 거기 저희가 수술하시다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이노미아 콘드로마토시스도 보시면 메디알 포스티리어 쪽 포치 쪽으로 보시면 루즈바디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포탈 말고 메디알 포탈이라고 해서 메디알 쪽으로 들어가는 포탈을 사용하시고 어프로치가 좀 더 쉬워서 수술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메디알 포탈
어댑터 롱구스의 안테리어 마진을 따라서 이렇게 인서션하게 되면 피머 넥 쪽으로 인서션하게 되면 좀 더 주위의 구조물인 피머럴 아테리 베인, 옵트레이터, 너브 아테리 이런 것들을 손상 주지 않고 어프로치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아 포탈도 알아두시면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루즈바디들이라든가 뭐 세프티 킵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포탈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 제거해 주는 케이스. 그래서 뭐 스코업이 좀 더 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고관절 의사보다 훨씬 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술이 시행됐던 그 숄더 서전들에 의해서 이건 너무 뭐 스페시픽하지만 이 힙 레이버 매니지먼트와 숄더나 메니스커스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숄더하고 힙이 이 스코프로 보는 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서 비슷한 관절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는 엄연히 이제 넌 웨이트베어링 관절이고요. 하나는 이제 힙은 웨이트베어링 포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 하나는 이제 ROM 회복을 한다든지 이 기능적인 게 좀 중요하다면 힙 쪽에서는 이 통증을 줄여주고 이제 불안 잘 잡고 환자에게 정말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지만 황 교수님께 여쭤보면은 이 메시지가 잘못하면은 모든 걸 다 스코프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스코프로 불가능한 경우
시간을 다 포함돼서 발표가 15분이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발표를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커버리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비아 포프린트 자체도 상당히 이제 오발하거나 혹은 또 이제 약간 트라이앵글한 이제 그러한 형상을 또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비슷한 풋프린트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티비아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을 이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레ክ탱귤러 터널이 이제 아무래도 형상이 이제 좀 엣지가 있고 좀 꺾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풋프린트를 커버하려고 수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코티칼에 걸리면서 골절이 생기는 이제 이러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제 34세 남자 환자고 10개월 전에 오토바이 타다 수상을 했고
PCL 가이드를 클릭한 형상을 띄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프트를 를 시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가운데 베르사유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고 티비아 터널과 피머를 이제 어,
더 덜 밀리는 이제 그러한 형상을 오발 테크닉에서 이제 결과를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장기 출시가 되면은 조금 좀 더 이제 풋프린트를 쉽게